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어땠나요? 네, 나아지는 듯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것 같은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 혼조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살펴보시면 0.1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4,34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독일의 이 닥스 지수가 0.05%로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11%로 소폭 튀어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을 했는데 이렇게 유럽 증시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영란은행이 다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촉각이 곤두서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올릴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2.05%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72.8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73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장중의 흐름 보시면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권에 잘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CMC 마켓츠의 티나텅은 CNBC를 통해서 유가 반등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임박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면서 월가의 에너지주가 반등한 데 뒤따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죠.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장중 좁은 범위 내 등락을 보인 후 결국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7%가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05%, 나스닥은 0.18%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업종별로는 국제 원유 가격의 2% 넘는 반등 속에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IT, 운송, 항공, 기초소재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조업과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등이 약세를 보였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속에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52%, 달러 인덱스는 0.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7% 넘게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대폭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이버 보안업체 Zscaler Inc.가 20.6%가 급등한 107달러 92센트에 마감된 데 따라 동종 업체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으며 증권사 JP모건 체이스가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29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주가가 3.5%가 상승해 14달러 36센트에 마감됐던 반면 부진한 지난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 하향 제시를 한 알칸소주 기반의 미국 최대 닭고기 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주가는 16%가 급락해 50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폴 맥컬리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연방준비제도가 올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잭슨홀은 앞을 내다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8월에 파월 의장이 그의 유명한 이른바 고통연설을 한 이유로 연준은 고강도 긴축을 이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미국 경제가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만성적인 은행 문제를 겪게 됐다고 설명하며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는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것을 넘어 너무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 점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은 지난 4월에 4.4%를 기록해 전달에 4.7%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연준의 초강력 긴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에서 2.9%로 5년 인플레이션은 2.5에서 2.6%로 각각 상승했는데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를 상회하면서 물가 완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다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 대학이 조사한 지난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였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패드 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은 올해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어제 8.5%보다 높은 약 1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넬슨 펠스가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 행동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로 뉴욕 기반의 화장품 업체 에스테 로더의 주가가 오늘 1.2%가 상승해 2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산운용사인 트라이언 운용사의 설립자 펠스는 에스테 로더의 CEO인 파우라치오 프레다를 축출하고 회사의 전환 및 매각을 추진하는 주주 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스테 로더는 지난 분기 실적 보고 당시 올해 실적 예상을 하향 제시했고 올 들어 주가는 17%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창업자인 로더 가족이 의결권의 84%와 이사회 중 4자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주 활동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스티펠은 펠스가 참여해 판매 및 경영진 변화를 추진하고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회사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에스테로더는 2018년 이후로 주요 경쟁 화장품 회사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등 아시아 시장에서 2022년 초부터 부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에스테로더에 대해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를 265달러로 제시했고 월스파고 역시 로더 가족이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 매각이 불가능하다면서 비중 확대의 등급과 2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에어비앤비를 시작으로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무인 리조트, 트윌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아라마크, 듀크 에너지, 일렉트로닉 아스, 그로서리 아울렛, 초이스 호텔,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H&R 블락, 폭스 코퍼레이션, 어펌 홀딩스, 제이컵스 엔지니어링,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한국의 쿠팡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4월의 CPI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51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251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함께 살펴보시죠. 업종별로 보시면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반도체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전일장에서는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23% 오른 65,900원에서 거래를 마치며 66,000원 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장을 마쳤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이슈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관도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3나노미터 2세대 공정 도입을 앞두고 기술 수준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상용화에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존의 4나노미터 공정 대비 반도체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고요. 업계에서는 라이벌인 대만의 TSMC를 위협할 정도라고 평가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1%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품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안에서도 설탕 관련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보시면 CJ제일제당이 4.2%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 살펴보시면 32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부보다도 오후장으로 가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대한제당도 29.87%로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대한제당뿐만 아니라 삼양사도 29.84%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주가는 53,3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장에서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설탕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이유는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제 공급량 부족에 기인한 현상인데요. 기후변화로 주요 설탕 생산국의 생산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사수혜로 작용이 되며 국내에서는 이 설탕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설탕 가격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설탕을 사용하고 있는 디저트류라든지 아니면 과자,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2% 오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사료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사조동아원 살펴보시죠. 사조동아원의 주가 살펴보시면 4.83%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0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오른 가운데 사조동아원도 4% 넘는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섹터는 건설업종인데요. 대표적인 건설주들이 전일 시장에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73% 오른 가운데 GS건설이 4.6% 올랐고요. 대우건설이 6.09%로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HDC 현대개발 같은 경우에도 6.58% 오른 12,95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건설주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막판까지도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대신증권은 대우건설의 종목 분석 리포트를 내고 토목 및 플랜트 등 비주택 부문의 수익성 향상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이 비주택 부문인 토목과 플랜트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각각 전분기 대비 3%포인트 그리고 9%포인트 상승한 모습이라며 비주택 부문의 매출이익이 51% 차지하면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확보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으면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0.09% 오른 4,355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들 자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또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만큼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오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842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폭에 제한이 걸렸고요. 이에 따라서 소폭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3.2%로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 살펴보실까요? 24만 2천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더욱더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도 6.59% 하락한 63만 8천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양상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 섹터, 다른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에서 빨간불이 대체적으로 켜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동진세미캠 7.48% 급등했고요. 원익 IPS가 2.01%, SFA 반도체가 2.69%로 대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이 7.48%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31,6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으로 장을 마친 종목입니다. 1분기 이익 개선 속의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7%가량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7%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순이익도 전년 대비 9.18%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랜만에 로봇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계 섹터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부터 해드릴 텐데요. 올 초에 잠시 동안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초에 가장 컸던 이슈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일 시장에서 강한 이슈가 됐던 것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건데요. 정부는 상반기에 제조 및 서비스용 로봇 생산을 지원을 하고 로봇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등 세제 혜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한미 간의 첨단 로봇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로봇 대중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계획 등을 갖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육성책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이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등 기미가 나타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대체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SPG, 로보스타 등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SPG는 하반기에 사족 보행 및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 공급 기대감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외국인은 11거래일째 매도 중이라는 점도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 섹터에서 윈텍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윈텍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또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테슬라가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윈텍을 대표적으로 보려고 했고요. 그 밖에 KBG와 현대공업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등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 섹터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랐습니다. 앞서 제가 살펴드렸던 것처럼 이 곡물 협정,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었고요.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